황야의 우나이퍼라고. 아니, 뭐요? 황야의 우나이퍼. 나를 왜 또 들판으로 밀어내요. 아유, 야, 나경원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경선 문제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혼자 나와가지고 엄청난 홈런을 쳐가지고 기사도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환호하는 문자가 밀물처럼 당시에 답자였습니다. 본인 휴대폰으로도 뭔가 오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우상호 의원님? 네. 뭐, 한 3건 정도의. 3건 정도. 잘 들었다는 예. 3건 정도. 나경원 의원은 계속해서 원내대표 문제 때문에 아마 네. 출마하시는 걸 확정한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원내대표 출마 의견을 듣기로 하고. 와, 그기까지? 예. 왜냐하면 원래 이게 나눠 써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예. 출마변을 네. 듣는 시간으로 따로 코너를 마련하고 이제 우상호 의원 우나이퍼 황야의 우나이퍼 그거 말고도 많이 왔어요. 우시렁도 왔고요. 네. 우르가즘도 왔고. 그 우르가즘은 뭐예요 도대체 그건? 원래 이제 노회찬 의원 제일 인기 있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못지않게 즐겁다. 네. 우사인 볼트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기보다는 그냥 일가 여러 가지 그 코너명이 왔는데 코너명 제안 계속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가장 큰 반응은 이제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서 경유형 철새 네. 직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하신 건데 그에 혹시 이현주 의원으로부터 연락받거나 아니 뭐 연락받은 건 없는데 네. 여러 매체에 나가서 이제 반박하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봐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말씀 요지는 철새는 원래 추운 곳에서 네. 따뜻한 남쪽 나라로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고 네. 본인은 이제 더 어려운 곳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본인은 철새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제가 알기로는 광명보다는 부산 영도가 더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른미래당으로 광명에서 출마하면 100% 낙선이죠. 근데 만약에 보수가 통합해서 부산 영도로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네. 가정하에 네. 가능성은 또 훨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먹을 걸 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네. 사실은 가정법이지만 네. 그러니까 보수가 통합해서 부산 영도로 공천을 받는다. 네. 가정을 한다면 따뜻한 곳으로 하면 아유 광명보다 훨씬 따뜻하죠. 네. 와 아유 감탄사가 아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다 알죠. 네. 네. 자 오늘은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네. 가장 큰 이벤트가 원내대표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2월에 원내대표 2월에 당대표면 한 3개월 정도는 완전히 경선 랠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전체 정치권 지형에 또 미칠 영향이 큽니다. 특히 당대표 선거가 제일 크죠. 예. 그러니까 의원들 안에서는 원내대표가 훨씬,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에 한 10명 나왔지 않습니까? 예. 10명이나 나왔어요? 10명이 거론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야당은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가 훨씬 짭짤해요. 짭짤해요? 네. 어떤 의미에서 짭짤해요? 국회가 좀 국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그렇죠, 거의 결정 권한이 다. 김성태 원내대표 계속 언론에 나오듯이. 지금 김병준 위원장보다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훨씬 짭짤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중진들이 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로 쭉 경선으로 몰리는 게 딱 보시면 알아요. 아, 거기가 따뜻한 데구나, 이런 거. 근데 또 당대표가 나중에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네.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한 2년 후를 본다면 당대표 굉장히 큰 정치 하시려는 분들은 당대표 눈앞에 여러 가지 당장의 여러 가지 실리를 챙기시는 분들이 원내대표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이야기 잠깐 먼저 해보자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홍준표 전 대표가 네. 정치 재개를 선언하셨어요. 네. 이분 당대표 나올까요? 나오면 될까요? 당대표 나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지도자가 다시 출연을 하시는데 네. 그분이 속한 당은 부담스러워하고 야당들이 환호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저도 좀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분이 또 활약을 해주시면 또 네, 고맙다. 뭐 고맙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제 그만큼 이분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독특한 거죠. 굉장히 독특하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당 대표에 출마하시면 이거는 한국 정치사의 신기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다가 떨어졌는데 좀 이따 당대표 되시고 당대표 돼서 지방선거 졌는데 사퇴했는데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당대표 복귀하는. 비대위에 바로 당대표로 복귀한다. 그러니까 신기원이죠. 전국적 선거를 지든 말든 계속 특정 개인이 연타석으로 당의 그 대표주자가 되는 그런 일은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드문 일이고 우리 정치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없는 일이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게 뭡니까? 있으면 반갑다면서요. 야당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이 활약상 때문에 워낙 많은 국민들한테 별로 좋은 인상을 못 보여주니까 밉상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틀린 말을 옛날에 우리 김영춘 의원이 한 얘기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런 취지의 말이 있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면 취지가 또 아주 잘못된 말은 아닌데 표현을 아주 가역하게 하거나 아주 이상하게 해서 짜증내게 만드는 이런 스타일이시잖아요. 언론이 타이틀로 뽑기 딱 좋은 말들. 그렇죠. 그걸 기가 막히게 차단해서 발언을 하면 반드시 타이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되게 중도 보수층도 이분의 표현법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점잖지 못하다. 열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열광하는 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당대표 나옵니까? 어떻게 여기도 오래 계셨으니까 감이 있잖아요. 김무성 의원님을 볼 때 불출마 선언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당대표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정계 은퇴하는 소리지.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가 거기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을 더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당대표나 대권 이런 쪽에 도전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정치 인생이 잘 되면 그거를 꽃을 피는 거고 안 되면 거기서 정치를 접는다. 되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나리오를 정할 때 그런 식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장 나오시는 분들은 대권 꿈을 접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장으로 끝나는 거죠. 그걸 이제 명예로운 마무리. 그런 것처럼 김무성 의원께서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건 어쨌든 당 지도부가 되거나 대권 도전을 하는 것이다. 집중하겠다. 저는 그런 의사를 보여지고 그런 건 개인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오면 되나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홍준표 대표보다는 가능성이 높습니까? 두 분이 붙으면 그거 잘 모르겠네요. 완전 빅매치인데. 그거는 상당히 흥미롭겠는데요. 서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 그건 완전히 아웃복스하고 파이터하고 싸우는 건데, 그거 재밌겠는데. 흥미진진한 대결인데. 그 이외에 오세훈 전 시장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여의도 내에서는? 그분은 이제 개인 이미지는 깨끗하고 국민들의 반응도 좋은데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하다 이렇게 보죠. 왜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할까요? 그분이 특별히 말하자면 과거에는 이제 뭡니까 이게 미래 모임이라고 해서 젊은 소장파 모임하고 친해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 모임이 깨졌잖아요 지금. 그분이 남경필 원희룡과 함께. 그렇습니다. 남원정과 함께 사실은 오세훈 전 시장도 꽤 중요한 주축 멤버였죠. 그 중에서 오히려 한 발 더 앞서 나갔었습니다. 선두주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완전히 이제 이미지 자체. 보수의 꼬칼콘이 돼버렸죠. 아이콘이. 원래는 그게 이제 보수의 아이콘이 되려고 했다가. 그렇죠. 꼬칼콘이 돼버렸죠. 네. 어쨌든 그때 완전히 쪽박 찬 건데. 다시 이제 지금 보수의 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미지는 그래도 또 최근에 방송에 좀 슬슬 나오시길래 그분은 항상 정치하기 전에 방송을 먼저 타요. 그래서 이 정치 복귀를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방송을 먼저 타요. 그 스테레오 타입이 있어요. 각자 복귀하는 방식이 있군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당대표는 안 나오시나요? 못 나와요. 못 나온다. 옹립해주면 움직이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온다. 못 나오죠. 김성태 원내대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거 봐서는 꿈이 무럭무럭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주변 속에서 호응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비교적 원내대표로서는 존재감을 부각시켰다고 봐야 되죠. 어쨌든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로 단식 농성에 이런 땡깡 정치를 했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쪽에서 보면 지금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주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김무성, 오세훈, 김성태 다 나와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제가 그쪽 당 구성을 잘 몰라가지고. 김명준 비대위원장은 나오나요? 못 나오죠. 못 나옵니다. 아니, 원래 비대위원장은 예. 그 비대위원회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럼 이분이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대권으로 가는 겁니까? 보시기에? 본인은 이제 그런 것 염두에 두고 비대위원장을 맡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는 당도 살리지 못하고 본인도 살리지 못한. 네. 그래서 그 길은 어려울 것이다.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예. 김병준 위원장이 우리 당을 참 살려주느라고 고생했다. 고생했어. 혹은 고맙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판에 또 누굴 자르려고 그러나. 예. 아까 홍문정 의원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거 들었습니다만 그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 이번에 현역 의원 자른다고 그러는데 현역 의원 자르면 당 만들 거야. 이제 이렇게 협박한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예. 함부로 하다가는 큰 코 다칠 걸 이런 거죠. 그런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미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로 쫙 가고 예. 그리고 그러면 사실 비대위원장이 설 당이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역 위원장을 현역 의원을 자른다 하더라도 저는 뭐 바로 살려줄 거라고 봅니다. 다음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잘랐는데 다음 당대표가 아니 당대표로 나온 사람들은 예. 지금 현역 의원을 잘라도 예. 그 사람이 어쨌든 당원과 대의원 영향력이 지금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는. 그러면 당대표 되려면 그 사람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서 약속할 거 아니야. 내가 당대표 되면 너 살려줄 테니까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예. 이 사람이 당협위원장 잘린 사람이 얼른 도와줘갖고 다음에 당대표 만들어서 다시 복귀하죠. 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책 변호사 말이 예. 맞는 거죠. 2월달에 전당대 하면서 12월에 자르면 무슨 소용이냐. 2월에 전당대 된 대표가 다시 살려줄 텐데 그게 무슨 혁신이냐. 예. 이렇게 전원책 변호사 얘기한 거고 김병준 위원장은 아니 2월달에 전당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그러면 정강석처럼 장신들이 하지 뭘 질질 끌고 이런 이상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어쨌든 다 소용없다. 다 부질없는 일들이고 제가 볼 땐 다음 당대표 누가 되냐만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해설이 필요한 대목이 뭐냐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국정조사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간신히 국회가 정상화됐고 그거 안 해주면은 국회 정상화 안 한다고 하고 예산 통과도 안 되니까 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결국 타겟이 박원순 시장이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다음은 자유한국당이 이걸 하자고 한 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거 자기들이 잘 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이런 뭐 흔히 자기신들이 말하는 고용에서 생긴 여러 가지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진정성이 있으면 강원랜드 것부터 파헤쳤어야지. 근데 그건 안 파헤치겠다고 하면서 이것만 하자고 할 때는 이제 박원순을 타켓으로 해서 한번 정치 공세를 펴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주자들. 이 여권의 주자들을 차례차례, 공격해서 흠집을 내겠다. 뭐 이런, 이제 다음 순서는 박원순 시장이죠. 그거를 요 국정조사로 출발하겠다 이런 그런 의도인데 제가 볼 때 저는 뭐 드루킹 특검도 반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건 특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 건은 더더욱 국정조사 대상은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아니 일반적인 의혹 제기는 야당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의심 가는 대목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국정조사 할 때는 예를 들면 최순실 사건처럼 명백한 증거도 있고 근데 그걸 권력이 자꾸 막아서 파헤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럴 경우 국회가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원 감사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야당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도 없는데 야당이 요청하면 다 국정조사 해주면 아이고 우리 당 대권 주자는커녕 우리 당 국회의원도 남을 사람이 없겠네. 이렇게 계속 의혹 제기한다면 국정조사, 의혹 제기한다면 국정조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이걸 안 받아주면 국회가 공전되니까 이게 밀린 거잖아요. 아니 그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착하디 착한 홍영표 원내대표가 받아준 건데 저는 예산 문제는 어차피 12월 선진화법 때문에 12월에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까지 합의해 줄 문제는 아니었다. 결국 딱 합의해 주고 끝나자마자 강원랜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강원랜드는 아니죠. 강원랜드를 빼자. 그렇죠. 그래. 아이고 내가 틀림없이 앞으로 예상한 게 이런 거예요. 자, 저쪽은 박원순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고 예. 이 보고서 채택할 적에 그게 들어가거든요. 증인인데.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면 염동열 의원, 권성동 의원 넣자. 이 공방 벌이게 돼 있어요. 뻔하죠, 뭐.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 이쪽에 대권 주자라면 권성동 의원이 저쪽에 대권 주자는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서도 손해는 이쪽이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약간 우리가 손해죠. 그런데 제 말씀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박원순 시장님이나 염동열, 권성동 의원이 다 증인으로 채택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우상호 의원.